비율이다. 건축 면적이란 말 나왔지요. 이때 건축 면적 기준은 외벽의 중심선 수평 투영한 면적, 외벽의 중심선. 그 다음 넘어가면은 용적률을 보면은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무슨 면적의 연면적의 비율인데, 이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지하층하고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빠지는 거 알죠? 이 건폐율과 용적률로 건물 짓는 크기를 규제한다 이 말이에요. 크기. 그래서 저 가로 4번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정 양태라고 해서 법률, 대통령령, 조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로 큰 용도적별 최대치를 정해놓으면 오른쪽에 세분된 21개 기준 대통령령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큰 박스 갸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이 기준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97페이지 그 박스 있지요. 갸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그 뭐 매 돌아가면서 내는데 그 뭐 깔끔하게 박스 하나 외우면 문제 푸는데 뭐 그까짓 건 뭘. 좀 전에 건폐율이란 그죠?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인데 대지가 100평이면 건축 면적이 70평이면 0.7%잖아요. 그러니까 100이 싫으니까 곱하기 100 해서 70%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 얘도 대지 면적분의 연 면적의 비율인데 야도 대지가 100평인데 연 면적이 200평이다 그러면 1분의 2니까 100이 싫으니까 곱하기 100에서 200%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가지고 건물 짓는 규모를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건폐율은 아무리 높아도 90% 넘는 보다 없어요. 그러면 전용 주거 지역은 둘 다 50% 이어부터 하는 거예요. 일반 주거는 전용보다 더 줘야지 60%, 3종만 50%로 조금 줄여줘요. 높이의 층수의 규제를 없애는 대신에 건축 면적 크기는 좀 줄여놔요. 3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 50%여요. 그래서 원래 외울 때 5, 6, 7, 9, 8, 7, 8, 7, 7, 7, 2, 2, 2 간단하잖아요. 준주거 70. 그래서 50, 60, 70.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9, 8, 7, 8, 90%, 80%, 70%, 80%까지 허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크게 지으면 안 돼요. 이보다 작게 지는 건 관계없어요. 공업은 전부 70%, 녹지 전부 20%. 건폐율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토지 용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의 의지가 건축물 많이 짓는 걸로 개발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의 의지보다는 보존의 의지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이 최저 20%인데 도시지역 바깥이 도시보다 높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전부 20%, 20%, 20%. 계획관리 요놈만 조금 더 줘요. 40%. 문제는 전제 조건이 21개 용도 지역이죠, 이거. 야부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 외우면 허방이죠. 5, 6, 7 해봐야 아무리 해봐야 허방이죠. 그래서 전용, 일반, 준, 전일준, 중일, 건유, 전일준, 보생자. 그래서 50, 60, 70, 98, 78, 777, 222 이렇게 주로 도시지역에서 시험 나오니까 도시 외에는 관리지역만 물어봅니다. 자, 이거 뭐 까짓거 수업 시간에 외우지 뭐. 자, 랜덤으로 스피드 퀴즈. 준주가 얼마? 70. 3종 일반. 3종이 50이요? 1종 일반. 60. 전용은 다 50, 50, 60, 60, 50.
70. 그 다음, 걸린 상업. 건칠이, 준칠이 외우시면 돼요. 준칠이, 건칠이. 개새끼 2마리 이름 외우듯이. 준칠이, 건칠이. 그래서 90, 80, 70, 80, 777, 222.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야들, 너가 둘이 뭘 그래 줄을 치고 그러냐. 서로 뭐 줄 치고 연락했냐. 오빠 줄 쳐. 했지? 연락 왔어? 너 줄 치란다고 치냐, 너도? 남녀 관계 잘 설정해야 돼, 처음부터. 처음부터 여자 시킨 대로 하다가는 평생 골병 된다, 해. 하면 또 웃고, 이렇게. 야들 둘이 없으면 강의할 맛이 안 나요. 특히 야 없으면. 자, 건폐율 가지고 건축물의 평면적 규제를 하고 용적률 입체적 규제를 해요. 간접적으로 청수에 제한을 하는 게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은 일종 전용이 100. 자, 100%란 얘기는 용적률이 100%란 얘기는 이거 내 어이없이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용적률이 100이란 얘기는 연면적을 대지의 100배만큼 짓는 줄 알아요. 그건 좀 그러죠? 자, 대지가 100평이면 연면적도 지을 수 있는 게 100평이라는 얘기잖아요. 1분의 1 곱하기 100. 그러니까 연면적이 대지 면적만큼은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100. 용적률이 200%라는 얘기는 연면적이 대지의 2배. 그러죠? 용적률이 300%라는 얘기는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3배만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요. 알고 있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용적률이 높을수록 청수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대지가 내가 100평인데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300%면 최대로 지으면 50평짜리로 몇 층까지 가능하다고? 6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요. 그죠? 그 다음에 용적률 500%면 10층까지. 용적률이 높을수록 청수는 높이 올라가잖아요. 용적률이 높은 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일종 전용이 100%라는 얘기는 주어진 대지 면적만큼만 연면적이 허가가 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출발 100 해가지고 5번 될 때까지 50씩 더하라고 그랬죠. 100, 150, 200, 250, 300. 그러면 100, 150, 200, 250, 300. 5번 했잖아요. 기념으로 500 이렇게 준주거 500. 그러니까 주거지역 중에는 준주거지역이 제일 좋단 말이에요. 용적률이 얼마니까? 500. 대지 면적의 5배만큼의 연면적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업은 중심 상업이 1500, 53, 91 그랬거든. 1300, 900, 1100, 1500, 1300, 900, 1100, 53, 91, 1500, 1300, 900, 1100. 그러니까 제일 용적률이 높은 게 얘가 1등, 2등, 3등, 4등. 시험은 요새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문을 5개 만들어 놓고 용도 지역을 4개 정도 묶어 놓고 용적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제대로 된 거 고르시오.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제대로 된 것을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서. 예전에는 뭐 3종 일반 몇 프로게 틀리긴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게끔. 그래서 상업지역이 1등이어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이 300, 50씩 더하면 돼. 350, 400, 300, 350, 400. 녹지하면 전세로 그냥 800, 100, 보생자 800, 100 하면 돼요. 도시 외 지역은 전부 80%, 80%, 80%, 80%. 계획관리만 100%. 요 놈만 조금 신경 쓰면 돼요. 자, 다시 용적률.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외워야지 집에 가서 외우고 있으면 식구들이 왕따 시킨다는 거. 자, 준주가 얼마? 500. 3종 일반. 3종 300. 내 비장의 카드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용적률은 손가락으로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전형이 2개, 일반이 3개 아니요? 그럼 100, 150, 200, 250, 300, 500, 준주고 500. 그죠? 그럼 야들은 뭐 금방 깔끔하니 거시기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100, 150, 200, 250, 300, 500. 그 다음에, 자, 걸린 사과. 5391, 1500, 1300, 900, 1100. 자꾸 책을 보고 의지하면 안 돼. 입으로 떠들면서 맨땅에 헤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외워진다니까. 자, 준공업은 300, 350, 400, 300, 350, 400, 350, 400. 자연녹지 800, 100, 80%, 100%, 100%. 보존녹지가 80이어요. 나머지 전부 100. 도시적 바깥은 전부 80. 계획관리만 100. 아, 별거 아니네. 그렇죠? 왜요? 무슨 프라블럼 있어요? 자, 건폐율. 지금부터 건폐율이요. 자, 3중 1반. 이거 하면 저거 잊어먹고, 이게. 야, 50. 1중 1반. 전용은 50, 50, 60, 60, 50, 70, 9, 8, 7, 8. 7, 7, 7, 2, 2, 2. 아, 참 간단하네. 그 97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 그 중에 관리지역 쪽에 계획관리만 체크하세요. 계획관리. 그 책에다가 막 엄청 이상하게 막 표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수 안 나와요, 별로. 책이 깨끗할수록 점수 잘 나와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만 체크하세요. 건폐율 얼마? 40, 용적률. 그런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계획관리를 보니까 용적률에 50% 이상 100% 이하라고 돼 있죠. 우리는 최대치만 외운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 50에서 100 사이를 대통령령으로 줄 테니까 요 안에서 지자체에서 조례 만들어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요. 그럼 여러분이 합격했어요. 계획관리지역이란 땅이 서울시만 있는 게 전국에 다 있을 거 아니요. 계획관리지역이면 자, 용적률이 얼마? 좀 전에 100 아니요. 100%인 줄 알았더니 경기도 안양에서 땅이 나와서 땅을 샀어요. 계획관리지역 안에. 그래서 안양시청 가서 허가 신청했더니 용적률이 85%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안양시청 건축가 공무원하고 삿대질하면 싸우는겨. 이 미친놈아, 내가 중개사학원 배울 때는 100%를 배웠는데 왜 85%냐고 쪽팔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범위를 주는 거야. 요 안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조례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100% 만땅 줘도 되고 아니면 50%만 줘도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100% 줬다. 서울시 안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얼마까지 줄 수 있다? 100. 안양시에는 안양시 조례로 85% 정했단 말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이죠. 그 500은 시험용 최대치란 말이요. 그런데 이 용적률을 서울시에서는 500%로 조례를 정해지만 안양시에서는 450% 정해도 된다 이 말이요. 오케이? 그래서 저 위에 용적률 보세요. 준주거는 200 이상 50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 대신 이건 안 돼. 안양시에서 조례로 준주거의 용적률을 조례 정할 때 150% 정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저 200. 그러면 650%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 고사에서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적률 건폐를 물을 때는 항상 조례 제외라고 내는 거야. 대통령령 기준만 낸다 이 말이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인데 자는 잔다 지금. 아예 엎드려서 얼마 잠을 달콤하게 잘 올까. 아이, 그만해라. 많이 잤다 아이가. 보는 놈 힘들다. 자는 사람 막 깨우랴, 뭐 강의하랴, 막 지금 뭐 사는 게 아니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은 그 98페이지 있죠? 98페이지 하단에 박스처럼 글이 나온다 이 말이요. 요새는 추세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러지, 시간이 걸렸었지. 머리는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오른쪽에 드디어 이제 건폐율 용적률의 특례 있나요? 야, 이제 지금부터 특례가 들어갑니다. 이놈의 어려 죽을 특례는 왜 이렇게 많은지 당최. 자, 지금부터 나오는, 아니, 99페이지 있죠? 특례는 지금 21개 용도 지역별 기준 외웠잖아요. 그거는 일반적 기준. 지금부터는 특별히 우선하는 거. 그래서 1. 건폐율 조정 줄치세요. 기억,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폐율 기준은 위 5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박스 큰 놈 무시하고 8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의 조례를 따라 정한다 해놓고 박스 있죠. 취락지구라고 있나요? 취락지구에서는 얼마까지? 60. 취락지구.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농림지역이 지정된 곳이다. 그러면 건폐율은 얼마까지 짓는다고 그랬어 아까? 20%. 그런데 여기서 취락지구란 게 있죠. 취락지구. 취락지구를 지정하잖아요. 그럼 이 동네는 60%로 조례가 허용해도 된다 이 말이요. 땅값 뛰게요, 떨어지게요? 아, 당근 빠다. 20%가 60%로 정해진다니까 당연히 땅값 뛰죠. 그 다음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라고 나오죠. 요 놈을 도시지역 외지역에 지정되면 얼마까지? 40%. 그까지만. 자, 도시 외지역은 야들 아니요, 야들. 그죠? 예를 들어, 농림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20%가 아니고 얼마? 40%까지 해도 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얼마? 40.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면 건폐율이 얼마? 20%인데, 여기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했다고, 그럼 얼마까지 허용된다? 40%까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 묶이면 60%까지, 농공단지 묶이면 70%까지, 국가산업단지 묶이면 80%까지 조례로 허용해도 된다 이 말이요. 이거를 이거를 어쩔까? 나는 공법 문제를 70점만 나오면 여한이 없다. 70점 정도 맞으면 나는 가문의 영광이고 길거리 가다가 너 만나도 욕 안 한다. 한번 표시해보세요. 이렇게. 나 70점 맞으면 나 여한이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돼 이거. 나 70점 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럼 외울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근데 저 뒤에 우리 사모님 얼굴 표정이 50점이면 돼 나는. 여기서 안 되는 입모양이 나는 50점이면 50점. 50점 맞으면 돼 50점. 50점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에이 50점은 그까짓 거. 그리고 우리 학원의 장점이 공법이 2차 제일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원 장점이 공법만은 나중에 강사를 안 주고 무제한으로 비 오듯이 강의를 할 것이다. 올해는 더, 작년보다 더. 그러면 공법은 수업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점수 잘 나온다는 거. 그래도 이게 거기 개발진흥지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2개 있지요. 개발수산 몇 글자? 40%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묶이면 얼마? 40. 개발수산. 그 다음에 저 위에 취락지구하고 자연공원 2군데가 60이요. 그래서 취락공원에 취락이 있다. 공원에 취락 60%. 농공단지 농취리 70%. 농공단지 얼마? 70. 농취리라고 해보는겨. 맨 끝에 국가산업단지가 80. 자, 이제 박스를, 책을 한번 보세요. 칠판. 자, 건폐율 특례라고 했지요. 도시 외 지역의 개발진흥지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묶이면 얼마까지? 45. 취락지구하고 자연공원 묶이면 60. 농공단지 묶이면 농취리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외워지네. 두 번 했는데 외워지는데요? 10월 달까지 갔는데 못 외울까, 이거를? 왜요? 못 믿어져요? 자,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 묶이면 얼마까지 허용? 40. 취락지구하고 자연공원 묶이면 60. 농공단지 70. 맨 끝에 국가산업단지 묶이면 80. 왜요? 되는데? 응? 지금은 내가 외워주지만 강요에 의해서 외워라 해서 외운 거지만은 내 다음 주는 못 외운다. 다음 달 또 하잖아요. 시험 보기 전까지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막 요약집 이번에는 이제 빈칸 메꾸기 나오죠. 빈칸 메꾸기. 그것도 이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다 깔끔하게 외워집니다. 걱정하지 마요.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 다음 강화 완화 이런 건 내가 또 용서해주고 안 합니다. 오늘. 자, 102페이지를 가면은 하단에 용적률 조정 있나요? 용적률도 특례를 인정하잖아요. 자, 최대 200% 보면서 조례를 따라 정한다. 오른쪽에 박스 있죠? 자, 또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개발진흥지구 묶이면 얼마까지? 100. 자, 이게 또 이 얘기예요. 자, 아까 농림지역이면 용적률 일반적 기준이 얼마? 100, 80. 80 아니요. 도시 외에는 다 80이잖아요.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하잖아요. 그럼 100%까지 조례를 허용해도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도시 외 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건폐율은 얼마? 40. 용적률은 100이기 때문에 땅값 홀 뛰지. 개발진흥 좋은 거요. 개발 100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용적률 개발진흥지구 얼마? 100. 그 다음 세 번째 자연공원 묶여도 얼마? 100. 그래서 공원 100, 개발 100. 개발 100, 공원 100 하면 돼요. 개백이, 공백이 억지로 막 갖다 붙이고 난리 났어요, 지금. 공원 100, 개발 10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에 더블 80% 그대로. 자, 농공단지 나오죠? 농공단지 용적률 얼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은 이제 3개니까 주로 이렇게 풀어서 주로 안 나오고, 농림지역인데 자연환경 나오거든. 농림지역이면 용적률이 80%였지요. 여기다가, 맨 끝에 농공자진지란 말 나오죠? 야를 묶었다 이 말이요. 그럼 80%가 아니고 얼마까지? 1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해도 된다는 얘기요. 땅값 뛰겠네. 자, 도시 외 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 그럼 용적률 얼마? 100. 자연공원 묶어도 10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80% 그대로. 농공단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외워도 돼요. 얼마래요? 150. 농공단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얼마래요? 150. 농공단지는 신경 쓰지 마요. 얼마? 150. 농공단지 얼마래요? 150. 외우지 말아도 돼요. 예? 왜요? 또 화내지 말고. 외우지 말아면서 자꾸! 이러지 말고. 그러면 문제는 용적률 하고 나면 건폐율을 잊어먹어버려. 자, 아까 건폐율 특례 있었죠? 개발진흥지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묶이면 40, 취락지구나 공원이 묶이면 60, 농공단지 묶이면 70, 국가산업단지 묶이면 80. 이게 의지의 문제거든. 의지의 문제예요. 야, 너 고생한다 강의한 사람 너 진짜 고생한다 하고 불쌍해서 외워준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런 심정이 그런 측은지심이 필요하다니까요. 네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외워주겠다 이렇게. 그러죠? 자, 용적률 도시 외 지역에 개발진흥지구 묶겠다. 얼마까지? 100, 개발 100, 자연공원도 10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80, 농공단지 외우지 말라고. 농공단지 묶이면 용적률은 150, 건폐율은 70, 농칠이 70%, 150%. 그죠? 그러면 일단은 야는 외워야 돼요. 예. 야는 외우고 좀 전에 특례인 거죠. 이거 맛을 본 걸로 만족하셔요. 예? 굳이 외우려고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냅둬도 돼요. 얘는 진짜로 85점 정도의 하이 클래스 문제, 침 튀고요. 문제 그 정도 문제니까.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용적률의 2배 완화라고 있나요? 두 번째 박스 밑에 용적률 2배 완화 있죠? 거기 하단에 박스 하나 있지요? 상업지역이 있고 B번에 도시정비법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거 있죠? 자를 지워버리세요. 지워야지. 지워주세요. 뭘 지우냐고요? 여기 몇 번 했잖아요. 103페이지 조그만한 박스 3개 있죠? 세 번째 박스에 동그라미 B 있죠? 거기에 정비사업이 원래 3가지 아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없어졌다고. 없어지니 지워줘야지.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남겨놓으면 돼요. 어? 복장 터지네. 다 지우라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우리 도시정비법 개정됐다고요. 개정돼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 여기는 그 대신에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재건축으로 됐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냅두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없어졌거든. 그래 여기서 지워 없애버리라 이 말, 그놈만 없애라 이 말이요. 오케이? 용적률 2배 완화가 뭔 말인지 궁금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뉴스를 보면 그게 나와요. 상업지역이라고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한강변 아파트 15층 아파트 재건축해요. 재건축 조합에서 재건축할 때 땅의 일부를 뚝 띄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는 거예요. 공원부지, 학교부지, 도로부지로. 그러면 용적률을 법적 기준의 2배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 말이요. 용적률을 땅을 일부러 뚝 띄어 제공하면 법적 기준의 2배까지 최대 완화해 주는 거야. 그럼 내 땅 일부러 주더라도 15층을 30층 짓는 게 낫지. 그거요, 그거. 그래서 용적률 2배 완화, 땅을 뚝 띄어 제공하면 어디에서? 상업지역,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서. 그래서 특히 재건축할 때 뉴스 보다 보면 서울시에서는 용적률에 완화해주고 할 때 바로 이놈이에요, 이놈. 자, 용적률 2배 완화요? 건폐율이 아니고. 자, 한 장 넘어가면 됐어요, 이제. 105페이지에 박스 밑에 행위제한 특례 있나요? 지금부터는 좀 전에 왜 21개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건폐율 용적률 국토법령을 배웠잖아요. 지금부터는 특정 용도 지역이라도 국토계획법을 적용 안 하고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게 나와. 그 법 제목 외워야 돼요. 요거만 하고 집에 보내줄 테니까. 1번 농공단지 특례 있나요? 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동그라미 하세요. 저 시골 가다 보면 농공단지라고 보셨죠 혹시? 시골 가다 보면 국도변에 이만한 큰 간판 있다니까 무슨 농공단지라고. 농공단지 묶이면 거기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한 바여야 한다라고 됐지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였어. 그러면 국토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30만 평을 농공단지를 묶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농공단지 안에서는 무슨 법 적용한다고요? 이 줄여서 산계법이라고 이 법 적용한다 이 말이요. 어디 안에서는? 그런데 시험에서 뭐라고 낸 줄 아세요? 농공단지 안에서는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낸다고. 농공단지 지정됐다. 무슨 법? 산계법. 산계법하고 풀줄을 몰라? 산계법 뭘 줄인겨?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 그러면 봐요. 농공단지 묶였죠.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 적용하는 게 무슨 법?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그 농공단지 안에서는 최대 용적률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외우지 말라고. 150%. 건폐율은 농칠이 70%. 그거요, 그거. 서서히 공법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네. 그죠? 이런 것만 할 때는 안 어려웠는데, 그죠? 이런 것만 간단했는데. 자, 그 다음 2번. 농림지역 특례 보세요.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하고 보전산지 동그라미 하세요. 또는 초지란 말 나오지요. 초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인 경우는 각각 농지법, 그 농지법 있지요. 그거를 농업진흥지역에다가 화살표 연결하고 산지관리법은 보전산지에다가 화살표 연결하세요. 자, 여러분, 농림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곳에서는 무슨 법 적용? 농지법.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이라고 떠들어야 되지. 눈으로 보면은 산림법 적용하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법? 산지관리법. 자, 그러면 시험에 농림지역 안에서는 농지법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틀려요. 농림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에서만 무슨 법? 농지법. 보전산지 안에서는 산지관리법. 그 다음 3번 자연환경보존지역 특례 있죠. 자연환경보존지역 중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동그라미 하세요. 공원구역 나왔죠. 그러면 거기서는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도 요 왼쪽에 자연공원법 적용해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동그라미 하세요. 상수원보호구역 묶이지요. 그럼 왼쪽에 수도법 적용을 해요. 그 다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있죠. 거기서는 문화재보호법 적용한다 이 말이요.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동그라미 하세요. 해양보호구역 나오죠. 묶이면 그거는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에 관한 이 법 적용하거든. 의 경우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해양생태계 거시기 기인법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자연환경보존지역 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동그라미 하세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했다. 그럼 무슨 법?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제목들이 이거 참. 여러분 아까 여러분 자 농림지역에서 농공단지 지정했어요. 농공단지 안에 적용하는 게 무슨 법? 농지법? 산계법이라 하지 말고요. 그것은 전화 가능하지. 여러분들은 그런 버전으로 하지 마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무슨 법? 보전산지라면? 그럼 이게 한번 떠드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 10번보다 낫다니까요.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묶이면 여기서 무슨 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그러면 안 돼. 상수원보호구역 묶이면요. 상수도법이죠. 예라고 합니다. 일단 수도법.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묶이면 문화재 진흥법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해양생태계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 법을 얘기해버렸네. 해양보호구역이라 그러면 그 법이니까 뭐 특별할 게 없고.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도 자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했잖아요. 공원구역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개별법 따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요. 그 개별법 적용합니다요. 그 다음 이제 다 됐어. 이제 한 장 넘어가면은 다음 페이지에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된 지역 나오죠. 아까 이 얘기 했죠.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요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거기다 건폐율 용적률 적용은 제일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도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아직 세분을 못했어. 그때는 제일 센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분 못했다 그러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요. 1번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볼게요. 기억 5번의 기억.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정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니은 용도가 세분되지 않은 경우 있지요.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정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적인 경우는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이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긴 했어요. 예. 아직 미처 세분하지 않았다. 그럼 용적률 건폐율 적용은 어디에 관한 거? 자연환경이 아니고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분하지 않았다면 보전관리 제일 센 거,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안 지정했을 때만 그렇지.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오케이?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많이 배웠다니까요. 내가 왜 오늘 휴강을 못했냐면 오늘 진짜 중요한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지정 특례 있잖아요. 행위제한 특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걸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노구로 이끌고 병든 몸을 끌고 와서 한 푼 벌어보겠다고. 동그라미 디귿.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에 적용 배제 있나요? 어디에서?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냅두고 무시하고, 두 번째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증 나오네요. 여러분 저 농지 매매로 취득하려면 농지증 발급해서 내야 되죠. 농지증 어디 가서 발급받아요? 예? 말을 좀 동도 나와? 동사무소? 서로 보고 얘기하면 답이 나오나? 시구, 읍면. 그죠? 예. 그러면 농지증 발급받으려면 그 전에 서류 내는 것도 뭐라고 그래서 그걸?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뭘 기재한다고? 면적, 노동력, 농기계, 이용 실태, 뭐 심을지. 자, 일단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 내 안 내요? 증여받을 때는 내 안 내요? 농지를 법원에 경매받을 때는 내 안 내요? 증여든 경매든 농지증 내야 돼요. 그 농지증이 지금 나오잖아. 지금 네 농지증을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는 여러분, 도시지역에서는요 농지 사고 팔 때 농지증 안 내도 돼요. 관리지역 도시 외의 지역만 농지증 내는 거요. 오케이? 여러분, 중개업자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서는 농지 중개하더라도 농지증 내라고 하면 안 돼요. 농지증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지금. 오케이? 아니 지금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농지법에 따른 농지증 있지요. 이걸 적용 안 한다고. 어디에서는? 그러면 관리지역 이런 데는 적용한다고. 이런 데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고. 도시지역은 농지증 안 내도 농지 취득할 수 있다고. 오케이? 자, 도시지역에서는 농지 사고 팔 때 농지증 낸다고 안 낸다고? 오케이. 이걸 외워야 단서가 이해가 되거든.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한 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지. 그 얘기요. 녹지지역 있죠, 녹지지역. 녹지지역 안에서는 농지 사업할 때 농지지역 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주거상업공업은 낼 필요 없다. 녹지지역이면 도시지역이 아니요? 방금 봤다지? 이거 줄이 중요한 게 아니요. 말귀를 이해해야지. 자, 도시지역에서는 농지 사업할 때 농지지역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나 도시라도 녹지지역은 농지지역 내야 된다. 그 얘기는 녹지지역에서 농사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여기는 그런 관계 없다 이 말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도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시설 설치할 때 있지요. 그를 목적으로 살 때는 농지지역 안 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도시지역은 농지 사업할 때 농지지역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녹지지역은 낸다. 녹지라도 시설 사업을 할 목적일 때 낼 필요 없다. 깔끔하네. 그 얘기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미친놈들이 일제 때 교육받은 사람들이 조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21세기가 간절히를 우리를 부르잖아 지금. 그러면 오늘 버전으로 내가 다시 법조문 만들어 볼게 그러면. 지금 버전을 만들게요. 다시. 도시지역에서는 농지증 적용 안 한다. but 녹지지역은 적용한다. 오케이? 깔끔하네. 녹지라도 시설사업을 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더 어렵나? 자, 결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절대로 농지지역 안 내도 됩니다. 녹지지역은 내는 게 원칙이지만 녹지지역에 농지를 사더라도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고 그럴 목적일 때는 농사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 사업을 할 목적일 때는 농지지역 안 내도 된다. 이때쯤 되면요. 이해를 못했더라도 알아듣겠다고 허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관계예요. 오케이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살짝의 이것이 집중력이 안 떨어진 사람인데 왜 내 탓을 하고 자꾸 나한테 이러냐고. 이래 얘기했으면 이때는 알았다고. 이래 해가지고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또 진을 뽑아야 될 텐데 계속 같은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 밑에 용도 지구 있지요. 요거는 이제 요거 받았죠. 요걸로 106페이지는 냅두고요. 107페이지 그 부분 있죠. 그걸 통째로 바꾸면 돼요. 요걸로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쓸 거란 말이에요. 요걸로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이제 요거에 이제 용도 지구가 세분되고 좀 바뀌었는데 우리가 최고 고도 지구는 최고 최저로 나눴잖아요. 최저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고도 지구만, 높이 최고 한도만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걸로 끝까지 간다. 그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 딱 붙여가지고 집에 가서 성의있게 한 장 한 장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 앞뒤로 양면을 안 줬으니까. 그죠? 양면으로 주면 될 텐데 뭐들라 이렇게 단면으로 줬을까? 오려 붙이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려 붙여서 오세요. 요걸 해야 되니까. 자,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요.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했습니다.